네, 안녕하십니까. 자, 23년도 제9회 시험이죠. 자, 우리 손해평가사 1차 기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법 본편입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자, 상법상 보험자가 우리 보험계약자로서 자,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자, 우리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지요.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함으로써 바로 성립하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맞았고요. 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30일 이내 계약자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만약에 발송하지 아니하면 일종의 승낙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납부 통지 기간에 통지 혜택한 때는 승낙한 걸로 본다. 자, 3번도 맞았네요. 자, 4번은 자,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입니다. 자, 승낙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자, 4번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죠. 근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이게 틀렸죠. 자,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1번,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상법상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련된 문제죠.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자,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타인이죠.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도 타인도 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죠. 타인은 보험료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물론 타인도 예외적으로 계약자가 파산됐거나 보험료가 지체된 경우죠. 이 경우에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 의무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급 의무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계약자가 지급 의무가 있다. 맞았고요. 자, 2번입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위임을 받았든 또 위임을 받지 아니했던 상관없죠. 그래서 위임을 받지 않냐고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고요. 또 이 경우에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자에게 일반적 통지를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번은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 자, 3번이 틀렸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입니다. 타인 또는 일반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가능하죠. 불특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계약 성립 시 특정돼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지문입니다. 또 4번이죠. 자,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죠. 자,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한 그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다. 맞았고요. 자, 2번이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보험증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보험증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자,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험자는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그죠? 증권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자, 1번은 맞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자, 보험자는 계약자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 지체 없이 증권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일반적으로 청약이 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증권 작성해서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신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죠. 이럴 때는 증권 교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는 잘못된 지문이죠.
자, 3번이죠. 자, 계약의 당사자는 증권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자, 14일 내 한하여 증권 내역의 정비에 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일반적으로 증권 교부가 있다면 일정 기간 한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1개월 미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자,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입니다. 자, 증권을 멸실한 경우 계약자는 재교부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증권 작성의 비용은 재교부 청구할 때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자 부담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부담이지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그럼 3번에는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상법상 보험 사고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죠?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일명 소급보험이죠. 자, 소급보험이 가능합니다. 자, 2번이죠. 자, 계약 당시에 사고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죠. 확정된 경우입니다. 자,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자, 여러분, 이게 틀렸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객관적 확정의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무효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다. 자,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객관적 확정의 요건에서 무효가 되는 건 맞지만 당사자 상반과 피보험자가 자,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유효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이 잘못됐네요. 자, 3번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사고 발생 전이죠. 자,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자,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보험이죠. 만약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타인의 동의가 있거나 증권 소지를 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한 보험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 3번은 맞았고요. 또 4번이죠. 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떼죠.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맞았고요. 4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갑은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자,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다. 라서 자, 병이 을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다고 나와 있죠. 자, 갑의 권한입니다. 즉 대리상이 아니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 자, 이 여자의 권한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권한이 있죠. 자, 다시 말하면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고, 자,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다. 또 증권 교부 권한이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 수령 권한에 관한 것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여러분 틀린 게 갑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작성한 거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자신 작성의 보험자입니다. 자, 2번은 증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맞고요. 대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권한만 있고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또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자, 이 두 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에는 1번을 정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